이사 축하해. 선물은 나비엔 오일로. 운수 나도 써야 돼. 운수 전세 냈냐? 설거지. 미안. 바꾸든지. 10년 감수했네. 오일로부터 바꾸러 가자. BMW의 진정한 소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아니면 여기? 진짜는 여기에 있죠. 소울메이트인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 라면 먹으러 가자. 난 진라면 매운맛. 난 진매. 나도 진매. 나도 진매. 진라면 매워졌지? 매운데 진짜 맛있다. 오뚜기 진라면. 최고의 콤부차에 필요한 건 최적의 비율로 찾은 블렌딩. 몽베스트 블렌딩 콤부차.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루카. 내일 필드에 나가러 좀 부탁해. 컬러풀하게. 골프와 인생에서 베스트 샷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신감. 컬러 골프웨어 루이 가스텔. 귀뚜라미는 지키겠습니다. 전자파 걱정으로부터, 세탁 걱정으로부터, 환경호르몬 걱정으로부터 고객을 지키겠습니다. 품질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3세대 귀뚜라미 카본 매트 온돌. 뉴 르노 그랑콜레우스 비텍 하이브리드. 르노. 새로운 AI PC의 시대를 열다. 갤럭시 북4 엣지. 압도적인 AI 퍼포먼스. 처음 만나는 AI P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또다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번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참변이 일어날 거라며 군사적 공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김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밤중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 한국 군부가 이번 사건의 주범이거나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인기 도발의 주체에는 관심이 없으며 다시 무인기가 발견되면 참변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공격 개시 시간은 현재 군사행동 계획에는 밝혀져 있지 않다며 우리 정부의 태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내부 선전전도 이어갔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 일면을 통해 수천만 인민이 보복의 열기로 피 끓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주민들의 이름을 빌려 괴뢰국가, 괴뢰족속 같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이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까지 공세에 나서는 건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는 동시에 대남 적개심을 키워 내부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남쪽이 계속 위기를 먼저 조장하고 있고 무인기를 보낼 정도의 위협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제 메시지. 앞서 북한은 지난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의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고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우리 군 역시 북한 정권의 종말을 거론하며 단호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선 여전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끔찍한 참변 위협에 정부는 정권 종말을 언급하며 거듭 경고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어제 김여정 담화는 치졸한 오물 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무인기 삐라살포 주체도 확인 못한 북한이 끔찍한 참변 등을 운운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만약 북한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형상 물체 등을 두고 민간단체의 소행이라거나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사실 확인 불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확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인기 침투 주장은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흔들리고 있는 내부 통제로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일이 대응을 하고 파악을 하고는 자체가 북한이 바로 원하는 바입니다. 오랫동안 경험에 의하면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오물풍선 일부에 위치 정보 시스템 발신기 GPS가 탑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풍선을 특정 지점에서 터뜨려 무기화할 가능성 등을 두고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공선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내부에선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여당에서도 기승전 김건희 여사로 야권의 선거를 돕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수습 불가라며 정권의 총체적 붕괴가 시작되는 국면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부인의 공개 활동과 검찰 수사는 물론 대통령의 인사 문제까지 겨냥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내 이른바 여사 라인의 경지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친한동훈계 의원은 이대로 가다간 위기라는 걸 다 아는 만큼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무조건 반대가 아닌 설득력 있는 반대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에선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인사권 침해라며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 인사부터 검찰 수사까지 개입한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기승전 김 여사 언급을 하며 야권의 선거 전략을 결과적으로 돕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당내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총체적 붕괴가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수습 불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권자인 여사는 버티고 2인자인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는 부채질하고 가히 국힘 사면 초과 국면입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영부인 기소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한동훈 대표 역시 선거용 김건희 발언이 아니라면 특검으로 입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미국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발언하는 등 파문을 일으켰던 김의환 뉴욕 총영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100% 공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음에도 오히려 다른 외교 공무원들처럼 눈치 보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뉴욕에서 열린 광복절 행사 당시 김의환 총영사의 발언입니다.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새기며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준 미국에 감사를 표한다는 겁니다. 앞서 광복회 뉴욕 회장이 건국절 제정운동이 독립운동을 약화시키는 분열 행위라는 이종찬 광복 회장의 기념사를 대도가자 김 총영사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를 들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청중들은 예의를 지키라고 항의했습니다. 예의를 갖춰야지 공무원이면. 부적절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는 북한 공산 세력과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 좌파 세력들을 분쇄해내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편향된 발언이란 비판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왔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치 편향적 발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정치적 편향이라는 말씀입니까? 석임은 비교적 잘하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의미 없죠? 없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최근 100%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오히려 장관의 답변을 지적합니다. 제가 외교부 장관이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극단적 편향입니까? 제가 미국에 감사를 표한 게 극단적 편향입니까? 답변에 이 용어 선택이나 이런 걸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여야 모두 거친 발언에 유의하라고 비판했지만 총영사는 태도는 사과한다면서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에 맞게 동포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어제 치러진 연세대학교 2025년도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과정에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 시작 전 유출돼 학교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도 문제 오류가 시험 도중 뒤늦게 발견되는 등 부실한 관리 감독에 수험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차현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수시 모집 논술 시험 시작을 1시간 앞둔 어제 낮 12시 52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인물이 감독관 시험지 정리하는데 1번 문항이 슬쩍 보인다. 정사각형 4등분 되는 직사각형 그림이 있다고 적은 겁니다. 실제로 이 시험의 1번 문항은 도형을 이용한 확률 문제로 배점은 10점이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정해진 거거든요. 핸드폰 사용이 또 가능하고 했으니까 미리 더 관련된 걸 보고 들어가서 바로 맞춰버린. 학교 측은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수험생들의 휴대전화 등을 걷지 않은 채 문제지를 미리 나눠주면서 문항 일부가 유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수를 인지한 감독관은 교부 10여 분 뒤 문제지를 다시 회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험 과정상 실수는 또 있었습니다. 문항의 표기 오류를 뒤늦게 발견해 도중에 정정하고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한 겁니다.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좀 참담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준비하려고 정말 시간도 많이 있었고 관련된 것도 많이 풀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학교 측은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뿌연 연기가 건물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식점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폭발로 20대 직원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건물 외벽과 실외기 등엔 불이 붙어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밖에 쌓아둔 닷슨 부탄가스에서 폭발이 시작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온라인상에서 무허가 도검을 사고판 혐의로 14명을 추가 검거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범행 도구를 샀던 업체의 공동업주로 인터넷에선 도검을 거래할 수 없는데도 홈페이지에 버젓이 도검을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 휴게소 인근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2명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14명이 경상을 입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1시간 넘게 서울 방향 전 차선이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원서로 읽게 됐다. 그렇습니다. 아시아 여성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작품을 구하기 위한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강 작가가 불러온 독서 열풍에 일요일인 오늘 독서 나들이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른 잔디밭 위 알록달록한 의자에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마다 손에 들고 있는 건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작가 한강의 대표 작품들입니다.
저도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재밌어서 되게 빨리 읽히고 오늘 끝까지 다 읽고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책과 함께 이렇게 주말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 야외 전시도 열렸습니다. 서울광장과 광화문, 청계천 등 야외 도서관 3곳에 한강 작가의 도서 10종, 총 216권이 놓였습니다. 이곳 야외 도서관엔 수상작뿐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 등 20개의 언어로 번역된 책들도 함께 놓였습니다. 수상의 기쁨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읽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강 작가님께서 그 상을 타신 후에 너무 자랑스러운 나머지 이 2권 책을 한번 읽고 싶어서 한번 의미 있게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까지 열리며 한강 작가의 책 중 인상 깊은 문장을 적고 선물을 받는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휴대전화만 켜면 영상 기반, 짧은 호흡의 콘텐츠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요즘, 자녀에게 글자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고자 찾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책을 읽고 건네는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기가 가득합니다. 책으로 그냥 볼 때 작가는 되게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데 직접 뵈니까 이제 책을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독서를 특별한 행위로 여기는 이른바 텍스트입 트렌드에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까지 맞물린 주말. 사람들은 곳곳에서 독서의 계절을 만끽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길 한복판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 불편뿐 아니라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킥보드 회사 측에 신고를 해도 한참 뒤에 수거하거나 아예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지자체가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는 방법으로 업체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전동 킥보드. 또 다른 전동 킥보드는 가게 앞에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 킥보드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이게 그냥 놔둬버리는 거, 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굉장히 좀 위험한 것들 제가. 광주 남구청 교통단속팀이 도로 앞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합니다. 인도화 건물 출입구, 점자 보도 블록 등에 불법 주차돼 있는 전동 킥보드가 대상입니다. 주차 구역마다 단속 유예 시간도 다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앞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20분, 상가 앞과 차량 짐 출입로 등에는 1시간이 주어집니다. 제 시간 안에 업체가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지 못하면 그 즉시 바로 견인합니다. 단속 시작 1시간 만에 모두 3대의 전동 킥보드가 견인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이 올 7월부터 전동 킥보드 단속반을 꾸려 모두 70여 대를 강제 견인해 100만 원의 과태료를 업체에 부과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하는 건 남구가 처음입니다. 수거 업체들이 더 신속하게 자진 수거하고 재배치하기 때문에 거리는 조금 더 예전보다 도시 미관이 보행 안전에 더 이렇게 개선되게끔 보입니다. 남구청의 단속에 업체들은 견인을 피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수거를 서두릅니다. 타는 고객이 좀 이게 인식이 좀 어떻게 좀 좋게 주차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광주시는 남구청의 견인 조치 정책을 우수 사례로 보고 나머지 자치구도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올여름 무섭게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달부터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당장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서울 마포구에서 매매 거래가 가장 많았던 5년차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 1,200여 세대 가운데 7월 한 달 동안에만 35건의 매매 계약이 있었고 8월에도 2자릿수 거래를 기록했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지난달 매매 거래는 단 2건, 이달은 아직 신고된 거래가 없습니다.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의 발길이 최근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매수 손님이 엄청 많아서 계속 엄청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뜸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매도자도 안 내려놓고 매수자도 쫓아 올라가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평행선 긋고 있는 상황. 지난 7월 8,800건을 넘겼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월 6,100여 건으로 줄었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9월 거래량은 신고 마감을 보름 남짓 남긴 현재까지 2,397건입니다. 2달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른 데다 정부가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 원인입니다. 지난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됐고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도 9월 둘째 주 이후 줄곧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당장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전히 고금리로 유지되고 있으면서 기준금리만 0.25포인트 정도 낮아진 거거든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금리 인하에 관계없이 어려운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대출 규제를 피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15일 금융협회와 개별 회사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잔액이 많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관리 강화 방안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한 50대 남성이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급대원들이 카카오지도 오류로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면서 이 남성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일주일 뒤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이 발생한 이후 확인해보니 전국에 있는 소방본부 모두 카카오나 네이버 등 민간 지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119 도움을 받지 못해 일주일 뒤 숨진 상태로 발견된 50대 남성. 119는 카카오 지도 오류로 280m 떨어진 곳에 잘못 출동하고 말았고 2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신고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GPS라는 부분들이 찍히는 위치가 정확하게 탁 찍히는 게 아니고 이 반경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일주일 뒤 숨진 채 발견된 신고자직 곳곳에는 피를 토한 흔적이 발견됐는데 신고 전화를 마지막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이버에 한 번이라도 검색해볼 생각 안 하셨냐니까. 근데 다음 주로 이렇게 뚫릴 때가 있었을지 몰랐다. 현재 17개 시도 소방본부 모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민간 기업이 만든 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만큼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하지만 국가기관이 민간 지도에 의존하는 셈입니다. 지도 오류나 통신 장애가 일어나면 언제든 구급 출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지도 개발 비용과 업데이트 등이 문제입니다. 어떤 포털 사이트 지도를 써야 하는지 뚜렷한 기준도 없고 민간 기업에 오류로 인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에서 많이 쓰고 자주 쓰다 보니까 오류 지적이 많이 나서 업데이트가 매우 빨라서 정확도도 높은 편이에요. 작은 확률이지만 이런 사고가 터졌으니 문제가 되긴 했지만 책임은 참 애매하죠. 상위 기관인 소방청도 뚜렷한 대안을 못 내고 있는 가운데 유족은 국가배상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진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등 23도에서 25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3도가량 높았고 일교차도 14, 5도 정도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 오전까지 경북 남부 동해안에 20에서 60mm, 그 외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5 내지 4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6도 등 13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도 등 21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대구는 가을 야구의 매력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플레이오프 1차전이 많은 관중과 함께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는데요. 이 3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한 삼성 라이온즈는 이번 시즌 팀의 자랑이었던 홈런의 힘을 바탕으로 10대 4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삼성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거둔 포스트 시즌 첫 승이기도 했습니다. 짜릿했던 현장을 손흥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을 꿈꾸는 삼성 라이온즈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3년 전 나팍 첫 가을 야구에서 승리 없이 탈락한 아쉬움을 이번은 이겨내겠다는 각오. 기다림이 컸던 팬들도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을 야구 왔는데 삼성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화이팅! 좀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떨리기도 하고 선수들이 잘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삼성 화이팅! 경기 초반부터 흐름은 삼성이 잡았습니다. 1회 말 선취점을 올린 삼성은 3회 주장 구자욱의 3점 홈런을 시작으로 4회 김영훈과 5회 디아즈까지 말 그대로 홈런 공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경기 중반 LG의 추격이 있었지만 삼성은 7, 8회 추가점을 내면서 LG를 10대 4로 잡고 감격의 플레이오프 첫 승을 거뒀습니다. 2주 정도의 게임 감각이 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긴 했는데 저만 걱정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컨디션을 잘 끌어올리고 또 홈런으로 또 우리 장점을 살려가지고 오늘 게임에 이긴 것 같아요. 마운드에서 첫 경기 선발에 품격을 보여준 레이에스부터 수비진의 집중력까지 더해진 팀이 만든 승리였습니다. Start to do like good plays in the outfield, in the infield. So our confidence like a pitcher's going on, and tonight they show up like it was really good. I think we have a really good thing, and we can like won the KBO series. 5회를 마치기도 전에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한 타선의 힘을 바탕에 둔 삼성은 내리 연승으로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1차전을 잡은 삼성은 다승왕 원태인을, 대구에서 1승을 거두겠다는 각오의 LG는 엔스를 각각 2차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경북 포항시 호미곶 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99제곱미터 규모 1층짜리 집 한 채와 창고 건물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가 오늘 막을 열었는데요. 정규 시즌 2위 팀 삼성이 홈런 3개를 터뜨리며 LG를 꺾고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전운칠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년 만에 성사된 삼성과 LG의 가을 야구 맞대결에 라이온즈 파크는 일찌감치 달아올랐습니다. 선수들 평소 하던 대로 준비 잘해서 경기에서 그 모습 마음껏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깔끔하게 승리하고 코리안 시리즈 가서 또 광주 가서 또 광주 MBC랑 인터뷰하겠습니다. 경기 초반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삼성이 1회 윤정빈의 2루타로 만든 기회에서 디아지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따냈습니다. 이후 팀 홈런 1위 삼성의 화력이 돋보였습니다. 3회 구자욱이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석점포를 터뜨렸고 4회엔 김영웅이 솔로 홈런을, 5회에도 디아즈가 투런 홈런을 날려 점수차를 7대 1로 벌리고 선발 전원 안타까지 기록했습니다. 7회 초 잠시 흐름이 요동쳤습니다.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1루수 디아즈의 실책에 주자 2명이 득점했고 신민재의 적시타로 7대 4까지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윤수가 152km의 강속구로 위기를 잠재운 삼성은 8회 상대 투수 폭투로 2점을 보탠 끝에 10대 4로 1차전 완승을 거뒀습니다. 게임 감각이 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긴 했는데 저만 걱정했던 것 같아요. 컨디션을 잘 끌어올리고 잘 맞춰줘가지고. 삼성은 다승 1위 원태인을, LG는 엔스를 각각 2차전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전운칠입니다. 5년 만에 축구대표팀에 돌아온 이승우 선수가 복귀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별한 감정은 잠시 뒤로 하고 모든 걸 쏟아내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합니다. 황희찬과 엄지성의 대체 선수로 5년 4개월 만에 대표팀 부름을 받은 이승우. 예상치 못했던 발탁이었던 탓에 합류 자체부터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는데 티켓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석으로 왔습니다. 돈은 냈습니다. 예, 돈은 냈는데 쭈그러져 와서 잘 절 못 봤던 것 같아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비롯한 연령별 대표팀에서의 맹활약과 유럽 무대까지 여러 차례 도전했던 숱한 경험에도 여전히 26살로 아직 앞날이 밝은 이승우. 대체 선수임에도 2년 뒤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하루하루 훈련을 하며 제 몸을 좀 다졌던 것 같고 북중미까지는 아직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벤투 감독 이후 한동안 대표팀과 인연이 없어 보였던 이승우. 소중한 기회를 잡기 위한 각오는 분명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예.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네요.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나선 우리나라의 임종훈, 안재현 선수가 32년 만에 남자 복식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우승 후보였던 중국과 일본조가 조기 탈락한 상황. 임종훈과 안재현 선수는 결승에서 싱가포르조를 상대로 한 수 위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강력한 공격력에 좋은 호흡까지 과시하며 3대0 완승을 거두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 대회 남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건 지난 1992년 뉴델리 대회 이철승 강희찬조 이후 역대 두 번째이자 무려 32년 만입니다. 클리블랜드가 디트로이트를 꺾고 뉴욕 양키스와 리그 챔피언을 다투게 됐는데요. 사이 영상 후보 스쿠버를 두들긴 토머스의 만루 홈런이 결정타였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흐리면 흐린 대로의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기인데요. 내일은 차츰 먹구름이 다가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강한 남풍과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 지방에 가을비답지 않게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내일 밤사이 시간당 10에서 30mm씩 쏟아져 최대 8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남부와 제주에도 많게는 10에서 60mm, 강원, 영동 남부와 충청 지방은 비교적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은 내일도 흐리기만 하다가 모레 오후부터 차츰 파란 하늘을 되찾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하다가 주 후반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비는 오후에 충청과 남부 제주를 시작으로 밤이면 강원 영동 남부에서도 오겠고요. 낮 동안 경기 남부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크게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과 대구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금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로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